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가 JT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허풍이라고 한 이종호 씨와 달리 발언들을 허세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뭐 그 내용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어떤 제 표현이라든가 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저에게는 다가왔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호 씨가 대통령 부부에 대해 했다는 말들도 전했습니다. 중매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해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결혼을 우리가 시켜준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활동 상황이라든가 그 수행하는 사람의 뭐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톡방의 다른 멤버에게선 이종호 씨가 용산과 상당히 밀접하고 그래서 이종호 씨의 입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종호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VIP 언급에 대해 부풀려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도 없고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중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머지않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신환 의원부터 여쭤볼게요. 대통령 부부를 우리가 결혼시켜줬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전해 들었다는 거죠.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 이종호 씨가 뭐 사기 전과도 있고 굉장히 허풍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알리고 본인이 이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무슨 중매를 쓴 것이 아니라 본인과 함께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가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본인의 실명을 밝히면서 등장한 거잖아요. 이제 과거 우리가 다 알고는 있었지만, 뭐 김규현 변호사의 이제 들었다라는 증언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저렇게 확대 재생산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측 인사 그리고 이번 총선에 민주당의 서대문에 출마하려고 했었던 그런 전력들이 있고 과거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그냥 녹취했던 내용들 파일을 통해서 오히려 입증할 수 있었으면 예. 저렇게 굳이 방송에 나올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뒤늦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면서 본인을 신분을 밝혔는지 그것도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해병대 출신으로서 인간적인 선후배 간의 그런 그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했었고 뒤늦게 밝힌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가 좀 제대로 진척이 되면 아마 다 밝혀질 걸로 본인이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적인 고민에 대해서 읽을 수 있었는데 제대로 진척도 안 되고 공수처 수사도 지금 뭐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고 1년 내일이 벌써 일주기가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결혼시켜줬다. 뭐 그러니까 VIP는 김건희 여사다라고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풍을 좀 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이게 과연 허풍일까? 이런 고급 정보들을 어떻게 이 이종호 전 대표가 알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단순히 허풍이라는 말 자체가 허풍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방장관이 뭐 사의 표명하기도 훨씬 전부터 국방장관 교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거나 또는 뭐 별 4개 해병대도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올 4월쯤 발표가 된 건데 8개월 전에 미리 알고 있는 그런 예지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지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통한 그 권력의 측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들이 술술 나왔던 거기 때문에 또 김규현 변호사 어제 얘기했듯이
10년간 연락도 없었다. 김건희에서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은 누구를 통해야 된다. 라면서 그 수행원들, 비서들의 이름까지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년간 연락 안 했다는 말도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이야기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누구도 모르는 그런 고급 정보들을 그렇게 줄줄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단순히 허풍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네. 이종호 전 대표가 이 구명 로비랄지 전반적인 지금 이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키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지금 주어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라는 건데 오늘 추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MBC의 라디오에 출연해서 우리는 누구를 뜻하나라고 했더니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삼부토건 관계자 이야기도 종종 했다. 친하다면서라고 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사나 이런 분들과 관련된 어떤 그룹이 있고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라고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어떻게 만났느냐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어느 스님이 소개해서 만났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에 따르면 삼부토건과 관련돼 있는 전 회장의 소개로 만났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수의 의견으로 얘기들이 많이 검찰 나왔지 수사 않습니까? 기록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밝혔던 그 만남의 첫 번째 동기에 대해서도 지금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종호 씨는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 여사의 자금 관리책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어떠한 발언에 따라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 이 사람이 갖는 그 파괴력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고, 김 여사 입장에서 보면 이분을 보호해야 될 가능성도 좀 있다는 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좀 허풍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허풍이 아니고 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뭐 중매를 하느냐, 누가 결혼 소개를 해주냐, 이거는 사실 뭐 이전엔 중요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간에는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이 중매를 선 것처럼 알려져 있었죠. 예, 그런데 이종호 씨는 삼부토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보여요. 왜냐하면 조남욱 회장이 경영하던 삼부토건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회생을 들어갑니다. 흔히 얘기하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경영권이 바뀌게 되는데, 뭐 복잡하게 여러 번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삼부토건의 실소유주 내지는 경영권에 조남욱 회장의 일가의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종호 씨가 언급한 우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을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종호 씨가 그 경영권이 몇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깊숙이 관계된 거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지칭하는 우리에는 뭐 그게 여러 사람 아니면 몇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삼부토건 관계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규현 변호사는 영부인이 다친다라는 이야기도 언급했고 제가 앞서 잠시 들려드렸는데 앞뒤 맥락을 좀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를 소개해줬던 그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오,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데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저 발언도 구명로비 의혹과 연결지어서
해석할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김정 의원님.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표현대로라면은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었던 처음에 골프 모임을 주선했던 전 경호처 직원이 송모 씨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뭔가 김상근 사단장이 사표 낸다 그런다라는 거를 포워드 해줘서 이종호 대표가 사표 내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VIP께 말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지난번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전후 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종호 전 대표가 주가 조작과 굉장히 이제 그 계좌 관리하면서 주범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신경 많이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경 쓴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민원이거나 뭐 그 청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하면 될 거야, 내가 말할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금융 로비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 최혜병 관련해서는 충분히 신상필벌을 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죗값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공천을 받거나 승진을 하거나 무슨 대사를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에서 굉장히 신경 쓴다라는 것은 이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과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신경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부인 다칠 수 있다, 큰일 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겠죠. 예. 그 녹취록에서 그 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단순히 그냥 뭐 흘러가는 이야기로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금융로비와 분명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오신환 의원님요. 저는 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녹취 파일에서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로서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본인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규현 변호사는 지금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의 인사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규현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진술을 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할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양쪽의 입장들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김규현 변호사는 공수처에 가서 모든 녹취 파일을 다 제공했고 뭐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수처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종호 씨가 10년간 김건희 여사와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종호 씨도 빨리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이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다 드러날 거라고 봐요. 우리가 뭐 추측과 상상의 영역에서 지금 나와 있는 진술과 또 뭐 저 파일들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공수처가 최대한 확보한 내용들만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동안 만약에 연락한 사실이 진짜 없다면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죠. 근데 요즘 세상에 연락을 실제로 어떤 우회적인 통로를 하던 본인이 직접 하던 그것은 분명히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공수처가 소환과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짧게요. 제가, 예. 김규현 변호사 얘기를 할 때 전혀 민주당 그 누구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 없고 본인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하고는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공수처 수사 결과 기다려보자. 그러고 나서 특검 필요하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제보를 하고 녹취록을 다 제공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어떤 강제적인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에 녹취록에 나오는 이종호 씨나 뭐 송모 씨나 불러서 뭘 수사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윤재관, 김용남 의원께 차례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종호 씨가 언론 인터뷰나 아니면 언론 기자들하고의 이제 뭐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내일 청문회에 나와서 다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예.
안 나올 거라고 다들 했었고 그러나 뭐 중간 과정에서 뭐 언론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종호 씨는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겠죠. 본인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베일에 쌓여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처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미 이 사건은 국민들 관심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지금 일주기가 다 돼가는 일주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지금 뭐 아무나 해결책을 돌파구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다 수사 잘하고 있으니 공수처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어떤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더 많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내일 역시도 대통령실은 다 안 나오기로 했고 사건 관련돼 있는 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안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김기현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합니다마는 김기현 변호사의 내용을 가지고 그 관련된 진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처음에 이종호 씨가 청문회가 열리면 출석하겠다고 한 때는 소위 그 녹취 파일에 나오는 VIP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고 했다가 영부인인데 내 허풍이었다. 네. 그렇게 해명하면서는 나오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뜨거운 이슈로 부각한 게 바로 산부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서 언급한 산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한 게 작년 5월 14일이었는데 그 이틀 3일 후부터 산부 관련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산부 토건의 주가가 5배 반이 상승을 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서 산부가 이슈가 된 다음부터는 저는 이종호 씨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앞두고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지금 가장 핵심은 오히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서 산부토건 관련된 의혹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부토건이 주가가 그렇게 여러 배 뛰는 과정에서 과연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느냐 이종호 씨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재로만 주가가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작전도 있었느냐. 예. 근데 이종호 씨는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주포라고 하는 선수라고 불렸죠. 선수 내지는 주포로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만약 출석한다 그러면 산부토건한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못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예, 그렇군요. 공수처 수사 어쨌든 뭐 느리다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다양하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결론이 나와야 실체적 진실이 나오겠지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